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돕는 사람을 돕는 공간. 제주 삼달다방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을 잇다, 사람이 있다. 삼달다방이란 책입니다. 제주도의 삼달다방이라고 하면 이미 장애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님이 이 책의 추천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머물면서 제주도를 여행하고 탈성매매 여성들이 쉬었다 가고 지치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쉼을 통해서 다시 기운을 찾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달다방 이상엽 대표, 그는 누구일까? 닉네임은 무심,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현재 대표님이시고요. 삼달다방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우림건설 사회공헌 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책 나눔 프로젝트, 200회가 넘는 명사 초청 강연, 시와 음악이 흐르는 콘서트 등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 아동, 여성을 주제로 공공문화를 기획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공문화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엽 대표님의 배우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님이시죠. 30년이 넘도록 장애인 운동 현장을 지키면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서온 박옥순. 항상 청년 같았던 그녀도 어느덧 환갑을 넘기며 올해 초,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전장현 사무총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해서 현재는 삼달다방 안주인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상엽 대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활동과 쉼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OK를 외칩니다. 그래서 박옥순이라는 이름보다 OK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삼달다방에서도 만사 OK를 기대합니다. 삼달다방 이야기책은 이상엽 대표를 비롯해서 박옥순 등 14명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이상엽 대표가 전하는 삼달다방의 에피소드, 그리고 박옥순이 전하는 이야기를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람 맛집 삼달다방에 찾아든 인연들. 삼달다방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을 띠고 찾아든다. 재기발랄한 에너지로 공간을 꽉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와 영혼이 몸에서 모두 빠져나간 듯 시들해진 모습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몸이 아프거나 큰 상실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길에 막 들어서려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인연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순간을 삼달다방에서 자주 맛본다. 어디 특별하지 않는 인연이 없겠냐마는 삼달다방이 어떤 공간으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등불과 같은 인연이 참으로 각별해 내 몸에 아로 새겨져 있는 기분이다.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에피소드 하나. 노랑버스가 달린다. 어느 날 나와도 안면이 있던 와상장애인 S의 글을 봤다. 제주도 여행이 그의 꿈이라 했다. 나는 S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상 이상으로 환희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하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났다. 와상장애인의 제주도여행 항공기 이용은 이동상의 여러 어려움과 함께 장애인 동반 1인 할인을 감안해도 4석 이상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 제주도에 왔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이 없다는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 여행사부터 각종 단체 차량을 알아보았으나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첫 계획은 무산되었다. S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X는 낙담했다. 그 후 차량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나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중고 장애인 리프트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주변에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서 결국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노랑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이 희망임을 느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S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차량을 끌고 목포로 가서 KTX로 목포역까지 온 S를 태워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숙소는 3달 다방이었다. 다행히 S는 턱없는 공간에도 만족해했다. 다방에서 제주도의 지인들을 초대해 S가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도 했다. 곳곳에 장벽이 있었지만 이동식 경사로를 들고 다니며 멋진 풍광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S가 바다에 가고 싶어해 스킨스쿠버를 하는 후배의 도움으로 함덕에서 바다 유영도 했다. 바다에 들어갔을 때 S의 표정과 물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던 S의 발가락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바다에서 나와 말했다. 자유를 느꼈어요. 시설에서 나올 때 느낀 자유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S는 시설에서 13년을 살고 탈시설하여 지역에서 10년을 보낸 장애인이다. 난 S가 중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내 입술에는 포진이 생겨서 음식을 입에 넣기도 어려웠지만 잊을 수 없는 즐거운 기억, 그리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기에 가능했던 S의 제주도 여행은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 목포역에서 헤어져 제주도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장애인이 제주도에서 여행할 때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생각했다. 작은 식당부터 관광지까지 제주도 곳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어디를 가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유형에 맞춤한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노랑버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3달 다방을 방문해 여행하는 데 지금도 잘 쓰이고 있다. 노랑버스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에피소드 2. 한라산을 좋아한 소년 찬일. 3달 다방 문화동에는 화수분 같은 술 냉장고가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알아서 비우고 채워 넣어 마를 새가 없다. 냉장고 바로 한켠에는 누군가의 키를 잰 선들이 빼곡히 그어져 있다. 소년 찬일이 그 선의 주인이다. 제주도에 계시면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몇 해 전 찬일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는 블루스 뮤지션인 강허달림의 공연 기획 일로 나와 첫 인연을 맺었는데 몇 달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상황이었다. 아들 하나 보며 살아내던 그녀의 목소리에 위기감이 묻어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다. 무조건 오셔. 얼마 후 소년과 엄마가 3달 다방을 찾았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 상태였고 소년도 정서불안이 커 보였다. 최근 ADHD 판정을 받은 소년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해 주변 사람을 얼어붙도록 만들곤 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강한 남자처럼 행세하거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과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일종의 곡성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9살 소년의 아픔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목수였던 소년의 아버지는 등산과 낚시를 좋아했다고 한다. 암벽 등반에서 부부의 연도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업거나 무동을 태운 채 산에 오르고 낚시터에도 데려가곤 했다. 엄마 혼자서는 아이와 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하면 어떨까 싶었다.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일들을 같이 하기로 했다. 불어 평탄치 않는 길로 맞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도 타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다 수영도 함께 했다. 나는 수영을 못해 소년과 바다에 들어가기 전 미리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예행 연습까지 해보았다. 삼달포구에서 다이빙도 하고 서로에게 의지의 바다로 나간 그날, 나에 대한 소년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며칠 뒤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다. 아버지가 별이 되었다고 믿고 있던 소년은 아버지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 정상까지 걸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도 소년은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 보름달이 떴을 때는 백야기 오름에도 함께 올랐다. 그저 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년과 함께 걷고 헤엄치고 땀 흘렸다. 함께한 시간이 위안이 되었는지 소년과 엄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삼달다방이 마음이 힘들 때 찾는 안식처라는 말을 두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큰 상실을 경험한 소년이 성장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행하는 역할을 나와 삼달다방이 해도 좋겠다는 마음이다.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하는 관계와 신뢰니까. 그래서 소년이 찾아오면 소중히 키를 재 기록해둔다. 이곳이 소년과 같이 성장하는 공간임을 삼달다방과 소년의 마음에 새겨두고 싶다. 소년이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격한 감정 표현이 누그러졌고 집중력도 늘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화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안다. 나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나와 오케이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변화도 아니다. 소년과 엄마의 노력이 이어졌을 테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과 마을 친구가 전한 선한 영향력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소년 찬일뿐 아니라 위로나 치유나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삼달다방에서 그런 관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에피소드 3번째, 아픔이 아픔에게. 4.16 합창단과 유진. 2020년 봄, 가수인 요조가 삼달다방에 밥 먹으러 들렀다. 그가 4.16 합창단의 노래와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북 CD를 선물했다. 그러자 북 콘서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요조와 인권운동가 박진, 4.16 합창단 지휘자 박미리가 맞장구를 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동생을 잃은 요조, 아이와 형을 먼저 떠나보내고 본인도 위암 선고를 받아 투병 중이던 가수 이정열, 암에 걸린 남편을 돌보던 박진 등이 기획단에 합류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듬고 서로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4.16 합창단을 북콘서트와 치유 여행에 초대했다. 내게 세월호는 제주도 살이를 결정하게 만든 계기 또는 큰 영향을 준 존재다. 2013년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벌이는 강정마을에 책을 모아보내는 10만 대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방송인 노종면, 기자 고재열, 시인 김선우, 사진가 김형욱 같은 친구와 함께 했는데 책은 평화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해 10월 17일 책 4만 권을 싣고 강정으로 향한 유람선 위에서 선상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 총감독을 맡았던 나는 준비차,
제주도에 자주 오가면서 제주도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바로 그 배가 가라앉았다. 14시간이나 이어진 선상문화제의 무대였던 바로 그 갑판이 수직으로 기운 뒤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문화제를 통해 승무원과도 친분이 있었고 배의 구조도 익숙하다 보니 세월호 사람과 장소가 환영처럼 계속 떠올랐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내가 가라앉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해 여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문화제의 기획을 맡은 유가족을 만나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리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 개인적인 슬럼프도 있었고 이듬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세월호는 마음 깊숙이 아픔과 부담으로만 남겨졌다. 3달 다방을 만들면서 유가족을 초대하려고 몇 차례 제안을 넣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아이들 수학 여행지였던 제주도행을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 무산되곤 했다. 일로 만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때마침 요조가 그 책을 들고 나타났다. 2020년 6월 마침내 40명의 유가족이 3달 다방을 찾았다. 머체와 숲길을 걷고 버스킹을 하고 수상한 집이나 세월호 제주도 기업관 같은 의미 있는 공간을 방문하고 마을 친구와 함께 밥도 나누어 먹었다. 그날 먹었던 채 게장 맛이 일품이었다. 문화동에서는 합창단 콘서트도 2번 열었는데 4.3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초대했다. 콘서트가 열린 날 유가족의 첫 번째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점차 숙연해졌다. 2번째 곡으로 합창단이 조율이란 곡을 부를 때였다. 목수인 친구 석탄의 2살배기 아들 유진이 덩실덩실 엉덩이 춤을 추며 무대 한가운데로 나왔다. 순간 노래하던 유가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목소리는 더욱 힘차졌다. 유진의 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유가족은 유진을 보며 죽은 자식들이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과 사를 만나게 하며 아픔과 아픔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문화의 있음을 각인시켜준 순간이기도 해 내게는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사회운동의 곁에서 활동을 응원할 때부터 나는 문화를 통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1호 진정사건이었던 제천보건소장 장애인 임명 거부 사건을 주제로 한 문화제나 단체 후원 콘서트를 기획했던 이유도 문화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3달 다방을 만들고도 활동가를 위한 콘서트를 따로 기획하거나 3달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영화 상영회를 열고자 준비하는 이유도 같다. 기업에서 일할 때 수억 원을 들여 유명 가수를 무대에 세운 대규모 공연을 기획해보기도 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을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3달 다방의 문화제들이 내게는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문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의 미랄의 역할을 하는 3달 다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하는 이유다. 에피소드 4번째. 3달을 사는 투모사 이규식. 이규식의 별명은 투모사.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투모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그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규식을 빼고 3달 다방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장애인 여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존재다. 이규식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년 가까이 갇혀 지내다 탈시설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이어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탈시설 운동의 중심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이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끌면서 장애인의 여행과 워크숍을 결합한 이음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뜻을 이어 장애인이 편히 여행하며 머물 공간을 3달 다방에도 만들자고 했다. 그 공간의 이름 이음동도 그가 직접 제안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서도 있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제주도에서 장애인이 머물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기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규식은 자기 집에 명패를 다는 듯 이음동에 붙일 서각 간판을 만들어와 선물했다. 3달 다방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OK 것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규식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규식은 휴가를 몰아 이곳에서 길게 머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살이를 즐긴다. 그의 여행은 정주하는 여행이다. 불멍을 즐기고 노을 지는 제주도의 하늘을 만나고 바다 수영에 도전하고 가고 싶은 곳을 다녀온다. 나는 불멍을 즐기게 하기 위해 야외용 난로를 만들고 노을을 제대로 즐기라고 마당 한켠에 캠핑장과 꽃밭을 조성했다. 이규식은 전동 휠체어 탑승도 불가능하고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배에 기어이 올라 섬에서 섬으로 여행하고 수영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바다로 향했다. 모두 3달 다방과 이웃한 마을 친구의 협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장소적 의미로 3달 다방에 잠시 머물면서 차창밖 풍경을 소비하는 여행과는 사뭇 다른 아주 내밀한 방식으로 제주도를 만난다. 스스로 이웃이 되어 관계를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3달을 산다. 이규식의 여행을 보면 여행의 본질에 충실한 질적 여행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것의 원형을 앞서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022년 봄 활동 과정에서 몸을 다쳐 석 달간 3달 다방에 머물렀던 이규식은 SNS에 여기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3달 다방이라는 공간 자체도 좋았고 타이밍 좋게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면 혼자 있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상엽과 박옥순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고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 뜻을 헤아려 잘 따라주었다. 힘들게 싸우다 왔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아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와 OK는 신뢰하고 애정하는 친구 이규식에게 제주도살이가 갖는 각별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를 지지하고 동행하고자 한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규식이 장애인 인권 운동에서 해왔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는다는 아쉬움 탓인지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게 더 각별하다. 3달 다방이 이규식에게 살만한 공간이라면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도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그가 제안하면 흔쾌히 동행하는 맞울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 에피소드 5번째. 럭비공에게도 있는 사연. 김동현. 이규식의 표현을 빌자면 김동현은 차모사, 차밖에 모르는 사람, 농모사, 농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20대 후반에 그는 지금 차와 농구에 완전 꽂혀 있다. 누구는 그를 자폐성 장애인으로만 바라보지만 나에게 그는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는 친구다.
김동현은 발달장애인의 감각 발달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시소 감각 통합 상담 연구소가 삼달다방으로 워크숍을 왔을 때 함께 온 이였다. 어려서부터 시소의 지석연 소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발달 재활 치료를 받았고 자라서는 시소에서 활동했다. 2017년인가에 자폐성 발달장애인과 가족 200명이 전세기를 빌려 제주도를 방문하는 효니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장애인 부모연대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였는데 효니는 발달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이름에서 빌려왔다.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당시는 발달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기가 더 어려웠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승객이 불편해한다며 항공사가 기피했고 가족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효니 프로젝트로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애 첫 비행을 경험했고 이는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어 시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서울재활병원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이 3달 다방을 찾아왔을 때도 김동현은 선배 자격으로 자원 활동을 했다. 그 다음 김동현은 혼자 3달 다방을 방문했다. 서울에 사는 발달장애인이 혼자 제주도에 이곳까지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나는 믿었고 결국 그는 해냈다. 김동현이 3달 다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자기의 주요 관심사인 차와 농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파트너가 있다는 것. 그는 특정 관심 영역에 몰입하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는데 이를테면 사람을 차로 기억하고 무소를 타는 사람 탈루, 프라이드를 모으는 사람 석탄 이 식이다. 이미 단종된 차량 모델까지 죄다 깨고 있을 정도다. 농구도 무척 좋아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는 시절의 농구 대잔치 이야기도 자주 꺼낸다. 나 역시 스포츠를 좋아해 둘이 나눌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또 하나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편안한 술자리가 있다는 것. 그는 많아야 맥주 1-2캔 정도를 마신다. 술 자체보다는 술자리의 분위기나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아한다. 부모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회관계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김동현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공통의 소재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3달 다방을 좋아한다. 김동현과 다른 사람의 대화는 대개 이런 식으로 종료되곤 한다. 김동현이 느닷없어 보이는 질문을 꺼내면 상대방은 모르겠다며 피하거나 한두 번 들어주다가도 뜬금없는 이야기가 계속되면 그만하라고 타박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나와 김동현의 대화는 길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가 유튜브에서 본 농구 대잔치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보태고 몇 년도에 기아가 우승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아가 만든 차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러다 그 시대에 유행한 차 이야기로 확장되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계속 이야기 내용이 딴 데로 튀는 넉비공식 대화다. 반면 김동현의 입장에서는 개연성이 충분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다. 나 역시 하나에 꽂히면 엄청 몰입하는 기질이 있어 그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인지 왜 동문서답하냐고 답답해하거나 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끼어드느냐고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 사람과 안전한 대화를 나눈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던지는 질문이나 이야기 주제도 차츰 넓어지고 있다. 3달 다방이 김동현과 같은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다른 투숙객에게 미리부터 지켜야 할 예의나 선을 설명하려고 하진 않는다. 대개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기에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다른 장애가
낯선 이도 스스로 깨닫고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나 삼달다방의 친구가 김동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감수성도 있을 테고 관심을 가지면 스스로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삼달다방이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장애인뿐 아니라 성소수자나 비건 또 어느 누구라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환대받고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사람 맛집을 이어가려면 사람들이 삼달다방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다. 누구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건 귀한 일이고 나 역시 삼달다방을 찾는 이들 덕분에 위로와 힘을 얻는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삼달다방을 시작했는데 삼달다방을 찾는 이들이 행복해하니 덩달아 나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귀한 일이 가끔 힘에 부칠 때가 있다. 누군가 휴지를 잔뜩 풀어놓아 화장실 변기가 막히거나 깨지는 일도 겨울철 전기세나 가스요금 폭탄이 쏟아지는 일도 내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다루는 일이 부대낄 때가 더 고민이다.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두려 하지만 누군가의 깊은 우울감이 전이되기도 하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비치는 예민하거나 낯선 표현들 앞에서 마음이 움츠려들기도 한다. 나나 오케이나 다른 투숙객이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 생길까 싶어 방문이 우려되는 사람도 있다. 삼달다방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기를 바라는데 나나 오케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차별적 언행을 하는 사람이 생길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쩌나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배제하지 않고 함께할 방법을 찾자니 고민의 연속이다. 삼달다방에도 멘토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마음의 근육과 낯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역량도 키워나가야 할 텐데 나와 삼달다방에 아직 남은 숙제다. 나는 지금 삼달다방에 있다. 삼달다방 책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자의 전화를 받았다. 삼달지기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짝꿍의 입장에서 삼달다방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했으면 한단다. 삼달다방 이전 제주도 땅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내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제주도 땅을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꿈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여서 좋았다. 하지만 내가 제주도 삼달다방이라는 곳에서 현재처럼 지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그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역시 나는 제주도에서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꿈을 향해 가는 남편이 있는 여행지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제주도 삼달다방에 있다. 나는 삼달다방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초코랜드 출연. 그러니까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이다. 남편이 집에 없기에 회사 일로 출장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햇살이 참 좋은 휴일에 점심시간이 다 지났을 무렵으로 기억한다. 늦은 아점을 하고 초코랑 소파 위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제주도. 잘 있다가 와. 응, 여기 좋은 땅이 있어. 응? 아, 좋은 땅이 있구나. 반나절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데 정말 편하고 행복해. 아, 그렇구나. 참 좋네.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렇구나. 참 좋다. 그런데 돈이 있어? 이 땅 살 돈은 있어. 아, 잘 됐네. 오케이.
고마워. 그리 말해주니 고마워. 근데 언제 와? 내일 집에 갈게. 응, 어여 와.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와. 이렇게 통화가 끝났고 얼마간 나는 땅 이야기를 잊었다. 남편이 땅을 사기 위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땅을 판 사람과 부동산 분과 어떻게 연결해 등기를 했는지 도중에 남편이 설명했지만 그런 일이 있구나 했다. 남편은 육지 집에 와서는 가끔씩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며 이 땅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밭을 만들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지 진지하게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했다. 그때 남편은 그 땅 이름을 초코랜드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이유를 물으니 마누라와 자신이 초코를 무지 사랑하니까 이 땅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아무렴 좋지. 어느 때는 제주도의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의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꺼내어 달라고 아우성친다며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나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부지런히 제주도를 오갔다. 남편이 퇴직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제주도 삼달리 그 땅에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농막 분홍집을 지었다며 사진을 보내줬다. 진짜 참 예뻤다. 예쁘다는 말에 남편의 긴 설명이 이어졌다. 제주도 삼달리에 있는 지구평화마을센터에 청소년들이 실습으로 지은 집이고 안팎 꾸미기를 함께 했다고 한다. 남편의 목소리는 둥둥 설렘 그 자체였다. 안양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1년 넘어 지났을까? 어느 날 남편이 전화했다. 이 땅에 건물을 지어야겠어. 아, 그 땅에 무엇을 할지 구상이 끝났어? 초기 구상은 했어.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씩 살을 덧붙이면 될 것 같아. 잘 됐네. 그런데 돈이 있어? 그래서 걱정이야. 안양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다행이다. 오케이. 집을 팔아도 괜찮아? 어떤 점이 괜찮냐는 거야? 남편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제주도 땅에 집을 지을 돈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집이 없어지는데 불안하지 않아? 불안? 글쎄, 남편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어. 남편과 나 초코랑 적게 먹고 적게 싸면 되지. 마누라 말이 맞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음에 말수가 적은 그이가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남편의 모습이 한없이 보기 좋았다. 통화를 마치고 또 나는 대체적으로 잊고 지냈다. 내가 일하는 단체는 여느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많이 바쁘다. 그런 이유로 남편이 육지에 가끔씩 와서 제주도 삼달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저 고개만 주걱거리며 듣곤 했다. 제주도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바다. 오늘은 땡땡땡땡 카페 갈까? 제주도의 햇살과 제주도 바람, 제주도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야. 어디에 있는데? 바다 건너 성산 일출봉과 우도가 함께 보이는 곳에 있는데 꽤 아름다워. 나는 혼자서 가끔 가서 있다 와. 그럼 많은 상념이 사라지고 참 좋아. 마누랑도 지난번에 갔지. 아, 그래? 가자. 그런데 마누라가 좋은 경치나 예쁜 곳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유가 뭐야? 내 질문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을 마누라도 좋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누라랑 함께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 마누라가 자주 기억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그런 곳에 다녀오면 마누라 얼굴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고. 그렇구나. 맞아. 나도 요즘은 자주 기억이 나서 좋아. 내 일에만 집중해서인지 그 외에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있다 보니 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제주도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바다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이곳이 너무나도 좋다는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는 순간 그 자체가 경이롭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손님이 하나 둘 돌아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서둘러 삼달다방으로 향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청소를 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처음으로 침대 시트를 갈고 청소한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땀을 한 바가지 쏟아냈고 허리를 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간간히 식혀주는 바람이 없었다면 도중에 그만두었을지도 몰랐다. 특히 서너 개 화장실 청소는 대박이었다. 이때 갑자기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마음이 애달파졌다. 갑작스럽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청소하던 침대에 주저앉아 한동안 통곡을 이어갔다. 가슴 저릿한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에 대한 내 마음을 살핀 날이어서다. 결혼 전이나 후 친정 식구를 포함해 남편 역시 늘 내 곁에서 나를 둘러싸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다. 그들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 또한 생각한 바가 없었다. 학교 졸업 이후 내내 내가 하고픈 일만 했다. 그럼에도 아무 사달이나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그런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협력해 준 가족 덕이었다. 가족과 함께 살자. 혈육이든 부부든 동거이든 협력과 연대가 있어야 보다 재미나고 신나는 일상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그 마음이 적었고 가족이 내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의 풍파가 일었던 일대 대사건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청소하느라 힘들었다는 말도, 그동안 남편이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순간에 삐죽거리며 울음이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땅을 사고 분홍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을 하며 긴 기간 동안 동네 친구들과 집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하고 청소하고 또 손님과 아쉬움에 작별을 하기까지 그동안 남편은 내게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고 나도 질문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 혼자 직면할 필요를 느꼈다. 처음으로 장기간 삼달다방에 머무르면서 가족에 대한 내 마음을 살폈던 것이 내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많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가족과 함께 살자는 마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날이었다. 나는 활동을 정리해야겠다는 심각한 고민까지 했다. 내가 활동하는 조직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이다. 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향해 의제를 찾아 기획하고 조직하고 집행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만드는 투쟁체다.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365일 중에서 360여 일을 투쟁하는 조직, 일일 평균 0.9회의 투쟁을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전장현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책을 포함하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으로 이어져 30여 년 넘게 활동하면서 내 마음은 장애 운동에 집중되었고 투쟁하는 내 동지들과 내 조직에 주목했다.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사건까지 내게 골골이 노출되었고 그들로 인해 행복했고 그들로 인해 슬펐고 그들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그들로 인해 신나고 재미있었다.
나는 그저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공간, 사람과 마주하는 삶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내 행복, 슬픔, 고뇌와 고독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은 내 삶 중에서 겨우 한 줌일까? 가족 대소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가족들은 환호했고 반가워했고 기꺼워했다. 나 역시 그것으로 좋겠다. 이런 점에서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시댁 형제자매도 남편도 참으로 무던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7년을 동거했다. 새벽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는 며느리를 전통적 가치를 가진 시어머니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가 너는 출근하면 꼭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건강이 괜찮냐?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난다. 또 너를 내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에 적잖게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독립해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시댁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그때도 참여하지 못한 날이 많았다. 이에 대해 아무도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환영하며 맛난 음식을 내어주고 도리어 바리바리 음식을 쌓아주셨다. 남편과는 약 30여 년의 인연이다. 남편은 대학 4년생으로 나는 장애인 단체 상근자로 만났다. 늘 묵직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말없이 곁에 있던 사람. 그는 상근 활동가보다 더 열심히 내가 속한 단체를 지원했다. 담당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자원 활동가를 조직해 해냈고 예산과 사후 정리정돈까지 떠맡았다. 1994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제정을 향한 함께 걸음 시민 대행진, 1996년 북경 여성대회 참가를 위한 일일 호프, 2006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2일 주점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와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충당했다. 또 당시 무심히 다녔던 우림건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후원하게 만든 일도 있다. 늘 운동단체의 예산 부족을 걱정하며 콘서트 등으로 모금도 진행했다. 7년 동안 협력 활동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가슴 꿍깡거리는 매력남으로 내게 다가왔고 8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다. 이후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내가 운동하는 데 큰 자원이 되었다. 운동을 함께한 활동가이자 동료로서 힘이 되어주었다. 선택과 집중,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열흘간 3달 다방에 있다 온 후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초코도 제주도로 데려간 터였다. 육지에서는 내가 이른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녘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 오피스텔에 우두커니 있어야 하는 초코가 너무도 안쓰러웠다. 13살 초코는 걸음이 상당히 느려졌고 내 품에만 안고 싶어 했다. 제주도에서도 3달의 바람과 햇살을 좋아했지만 초코는 내 사랑에 집중했다. 사랑하는 초코와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내 건강 상태 역시 마음에 걸렸다. 어디가 마구 아픈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피곤했다. 숙면을 취하면 한두 시간만 반짝 상쾌하고 온종일 녹초 상태다. 중간에 눈을 감고 누워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귀찮았다.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무지 게으르게 비칠 가능성이 컸다. 좀 더 피곤하면 타인의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화의 열기를 느꼈다. 사실 별일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고는 급 후회했고 그러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내 잘못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사과하는 성격이어서 다행이었다.
나이 49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의 상태를 병원에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인식했다. 그 즈음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귀찮았는데 그것이 혈액순환 문제 때문이라니. 태어날 때부터 일명 코끼리발이라는 림프 부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그저 한쪽 발과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부어 있구나 정도만 인식했지 이것이 질병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자꾸 동료들에게 화를 내고 근무 시간에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병 치료에 집중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질병이어서 그런지 양 의사는 별 도리가 없다며 운동하라고 말했고 한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도 기계의 힘을 빌려 매일 한두 시간씩 발다리 마사지와 1시간여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곤이 몰려온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좋게 가만히 누워 있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년마다 돌아오는 전장현 사무총장 임기 만료 시기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일 평균 0.9회 투쟁하는 조직에서 내가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해 몸이 쫄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꼭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도 가족 곁에 머무는 것이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듦을 발견했다. 고통스럽고 뼈 아픈 인식 앞에서 겨우 힘을 내어 활동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한 나에게 동지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내가 아직도 장애 운동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조직도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내 조직에는 6년간 활동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가지는 제도가 있다. 사직 대신 안식년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19일 안식년을 시작했다. 1년 동안 오직 3달 다방에 집중하고 내 남편과 초코에게 집중하려고 했다. 안정과 존중, 그리고 사람을 잇다. 그렇게 3달 다방 게스트하우스는 육지인 안양에서 살았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숙박비를 받는다는 것 정도다. 그러다 보니 3달 다방을 운영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도 무심은 아직 쌀과 커피는 사보지 않았단다. 함께 했던 몇몇이 보내기 때문이었다. 3달에 전기 제품이나 다양한 물건도 답답해하던 손님들이 사서 건네주신 게 많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3달 다방의 문화를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서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친숙한 분위기의 공간을 만끽했기에 덧없이 행복한 여행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장애인 부모와 가족, 인권 활동가, 시민운동가, 사회복지사, 춤추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등 예술 활동가와 식사하고 차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그 느낌이 아주 충만했다. 3달이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3달 다방에서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3달 다방은 누구라도 서로 벗이 되고 힘이 되는 연결의 공간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면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곳이 3달 다방이기를 바란다. 3달 다방에서도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삼달다방의 가치는 제주도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초기부터 남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아이디어들이 끄집어내 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그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사람들과 실제로 나누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도 바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청소와 이불 빨래, 음식 만들기를 포함하여 손님과 함께하는 무심 여행과 푹 콘서트, 일반 콘서트, 워크숍 등의 진행으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였다.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무엇보다도 삼달다방은 내 가치와 일치했고 가족에 대한 각성으로 힘을 낼 수가 있었다. 삼달다방에서도 내가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기에 조직과 협상을 시작했다. 3년여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2023년 2월 종회에서 사무총장 직책을 내려놓았다. 어디를 향해 가든 무엇을 하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향한 출발이다.